지난번에 1차를 했고 오늘 2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루다 영어 학원이고요. 그 초창기에 시작한 건 일단 202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멤버도 계시고 새로운 멤버도 계시는데 일단은 그 저희 학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그러니까 제 목표가 일단 저는 대학이에요. 모든 커리는 대학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재원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거 되게 받으셨잖아요. 뭐 희망 진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막 한자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보통 아이들한테 이거 시켰을 때 아이들의 첫 번째 답은 그거예요. 이걸 왜 해요? 선생님 여기 영어학원인데 왜 해요? 이래요. 근데 일단은 저의 목적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선 물론 영어는 해야죠. 근데 다른 것들을 이제 같이 해야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한자도 하고 그다음 플래너도 좀 작성하고 있잖아요. 플래너도 쓰고 이런 거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담회를 일단 제가 시작할게요. 네, 일단 저의 목적은 간담회가 뭐냐면 2022 개정 교육 안에 해당되는 거고요. 2022는 일단 몇 학년부터 들어가냐면 고1부터 들어가요. 현재 2025년도에 고1 아이들 쭉 밑으로 해서 개정 교육에 포함되어 있고요. 개정 교육의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포용력. 즉슨 이걸 뭐를 얘기하냐면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보이시죠? 일단 아이들이 일단은 교재가 조금 바뀌죠.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종이였죠. 하지만 이젠 종이가 아니죠. 그리고 주도적인 교육. 즉슨 뭐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거를 일단 목적으로 하는 게 2022 개정 교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고요. 빅데이터, AI 활용, 그 다음에 창의적, 비판적 사고의 목적을 두고 2022 개정 교육은 세세하게 기록에 남기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적이 달라요. 자, 일단 초등학교는 일단 아이예요. 그래서 활동이 조금 많아요. 활동, 뭐 신체 활동, 즉슨 일단 체육 활동이 조금 많겠죠? 자, 중학생이 돌아오면 이제 뭐가 있냐면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이 나와요. 적성이 일단 뭘까요? 적성. 아이들한테 맞는 이거에 맞춰서 하는 미래 직업에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일단 본격적으로 되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2 개정 교육.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1부터 쭉 내려가고요. 교재가 바뀌어요. 2024년도는 초1, 2, 그 다음에 2027년도부터는 중3과 고3, 로 해서 단계적으로 교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올라가면 교재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건 국어예요. 국어. 보면 국영수가 일단 메인일 텐데 왜 국어가 메인일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아이들이 뭐 하죠? 영상을 너무 많이 봐요. 영상 세대죠. 그래서 이제 국어가 제일 핵심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문해력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해는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아이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국어가 시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자 보시면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가 있는데요. 현재 향동중학교는 일단은 자유학기제가 됐어요. 자유학년제에서. 학년제는 일단은 뭐냐면 현재 이제 중3 되는, 현재 중3이 중1이 됐을 때는 시험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는 작년부터 중1이 시험 봤어요. 2학기 때. 중간, 기말 쭉 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향동중학교는 지금 현재는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시험 안 보고요. 2학기 때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이제 지필고사가 시작됐고요. 또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현재 중3은 시험 볼 때 주관식이 없어요. 모든 과목이 똑같이 서술형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중1 때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1 때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중2 때 갑자기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들이 중3 때 됐을 때 서술형을 못 봐요. 그래서 중3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도 객관식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중1 있죠. 작년 중1이 처음 시험 봤거든요. 그때는 서술형이 있어요. 향동중학교. 그래서 현재 중1, 중2는 서술형이 있고요. 중3은 아마 객관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3 때 지금 현재 중3 서술형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향동중학교 3인데 향동중학교 4학년이 없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이 없냐? 아니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현재 중3, 향동중학교 중3은 조금 걱정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이 조금 들고, 하지만 그 밑에 학년, 현재 중2 밑에는 서술형이 포함돼서 나오고요.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영어 혹은 수학 한 문제 서술형이 7점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틀리면 14점이 내려가요. 그러면 등급이 하나 내려가죠. 그래서 서술형이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술형이다 보니 글씨를 보게 돼 있어요. 글씨를. 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는 안 계시는데 한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스펠링을 자기 생각에는 맞게 썼어요. 그래서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펠링을 못 알아봐 선생님이 틀리게 한 거예요. 7점이 나갔어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다음에 기말고사가 됐어요. 시험을 보는데 서술형이요 똑같이. 근데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 단어를 꼭 쓰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보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썼어요. 위에 있는 단어를 그냥 쓰면 되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이제 꼼꼼하지 않아서. 근데 거의 대부분 남학생들이 그래요. 남학생들이. 자, 갑니다. 자, 일단 교교 학점제 있고 학생 중심 수업, 과정 중심 수업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 스포츠 클럽인데 요거는 교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시라고 제가 넣었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넘어갈게요. 컴퓨터, 그 다음 디지털 교과서, 네, 나오고요. 자, 설명드립니다. 자유학기제 1학년 1학기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1학기 때는 거의 모든 학교가 시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진로 탐색. 이게 왜 있을까요? 진로가 아까 뭐였어요? 진로? 직업이에요. 직업을 하기 위해선 그 대학교에 그 과를 가야 돼요. 진로를 중1 때부터 탐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 진로 보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유는 진로 탐색이 왜 나왔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교 선택을 해야 돼요. 교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지금부터 파악하시고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무슨 과를 갈 건지, 그래서 그 과는 학교가 어느 학교가 있고 학점 몇 개를 맞아야 되는지 이것까지 보시면 조금 더 좋겠죠? 아이들은 못 보니까. 넘어갈게요. 네, 일단 보시면 진로라는 게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핵심은 고등학교 고1 되기 전에 중3 있죠. 이게 또 집중됩니다.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이유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일단은 지필평가와 3학년 지필평가인데요. 보시면 바와 같이 중3은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왜냐면, 보시면 논술형이 있는데, 논술형이 있죠, 위에 거.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가 있거든요. 지필은 뭐죠?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뭐예요? 수행평가는 과제인데, 중간고사 끝나면 선생님들이 주제를 줘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쓰세요. 혹은 두 번째, 본인이 여름 때 가장 행복했던 걸 쓰세요. 이런 걸 쓰는 건데, 쓸 때 그 과에 해당하는 문법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그걸 쓰라고 되어 있고,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데드라인이 있고요. 그거 맞춰서 내시고 하는데 일단 잘 못 내죠.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걸 다 챙겨주셔야 되고 챙겨야죠.
그리고 보시면 밑에도 마찬가지 지필평가이고요. 수행평가이고 50대 50, 50대 50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서 착오가 있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날짜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몰라도 오늘 시험이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수행평가는 아이들이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언제까지인지 잘 몰라요. 이유는 반마다 달라요. 이유는 이제 저는 영어과잖아요. 어떤 반은 월요일날 영어가 들었고 어떤 반은 월요일날 안 들었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들은 반은 월요일이 데드라인이고 어떤 반은 화요일이에요. 월요일이 없고 그럼 화요일이 데드라인이에요. 다 달라요. 그리고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뭐 1주 전, 2주 전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착각해요. 끝났나? 근데 안 끝났거든요. 그런 거 챙기는 거.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은근히 챙기질 못해서. 근데 만약에 지필평가에서 100점 받았어요. 근데 수행평가 때 이거를 날짜를 못 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A등급을 못 받아요. 안 내요. 지필고사 100점이라서 100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잘 챙길 수 있는 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한테 조금 물어봐요. 여자애들은 잘 챙겨요. 남자애들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자애들만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걔네들한테 받아서 남자애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보통 여자애들한테 물어보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만약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 아이가 향동중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카톡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게 공문이 나왔어요 하는데 거의 보통은 어머님들도 수행평가를 모르세요. 이유는 아이들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말을 안 해. 들어가서 방에서 안 나와. 물어보면 화내고 뭐 이러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한테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넘어가서 네, 일단 마찬가지로 뭐 진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진로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지? 그래서 얘는 직업을 뭘 삼는 게 좋을까? 그래서 과는 어디를 가야 될까? 이거를 왜 계속 우리는 알아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진로예요, 다. 진로. 넘어가서, 자, 요거는 보시면 좀 이렇게 진로에 대해 잠깐 끊고 넘어가서 그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진단평가인데요. 요 진단평가는 뭐냐면 학년에 올라가서 점수 기준하는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미달되면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해줘요. 근데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어쨌든. 왜냐면 이 시기는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오픈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일단 자, 지금부터 좀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있어요. 학교 알림 사이트는 어떤 거냐면 모든 중학교, 모든 고등학교, 모든 초등학교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있는데요. 지금 약간 빨간색이 있다 왼쪽에 있는데 일단 중학교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A는 90점 이상, 그 다음에 80점, 70점, 60점, 50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50점대 2가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그 학교는 어떨까요? 2가 퍼센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일단 분위기가 조금 좋진 않겠죠?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니까 일단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중학교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상대평가인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이게 학교가 안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첫 페이지는요, 향동중학교예요. 첫 페이지 향동중학교입니다. 뭐 A% 나와 있는데요. 자, 맨 끝에 보시면 2를 잠깐 볼게요. 8, 12, 27, 23, 15네.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학교를 비교를 해야 돼요. 넘어가면 요 보이죠? 맨 끝에. 보시면 국어가 5.8, 아까보다 낮아요. 그리고 사회도 6.9, 역사는 조금 많은데 밑에 거 보면 7.3, 기술과정은 3.3, 영어는 6.4예요. 그러면 2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낮겠죠?
자, 고등학교 잠깐만 가겠습니다. 이게 학교가 계속 안 나왔는데, 자, 요거는 향동고등학교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갈게요. 향동중학교로 일단 나오면 보편적으로 향동고등학교로 넘어가겠죠. 고등학교 넘어가면, 자, 일단 퍼센테이지가 잠깐 보시면, 일단 향동중학교보다 조금 더 높아요. 보시면. 그럼 일단 분위기가 조금 간파되죠. 넘어갈게요. 뒷페이지. 자, 요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목동에서 제가 따왔고요. 목동에 보시면 맨 끝에 3.0, 3.9, 3.9, 0.4, 1.3, 0.4예요. 되게 좋죠. 그럼 뭘까요? 들어가면 떠드는 아이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들어가면 앉아서 책 보고 단어 테스트 보거나 책 읽던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왜냐 학군지니까. 자, 요거는 이제 어느 학교냐면, 죄송하지만 여기 근처 학교예요. 근처 학교. 서정고등학교 혹은 서정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도래울고등학교 있죠? 제가 찾아봤는데 향동고가 그나마 낫더라고요. 서정고랑 도래울고등학교는 더 이게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넘어갈게요. 자, 요 페이지 잠깐 볼 건데 맨 끝에를 잠깐 볼게요. 고등학교인데 맨 끝에 퍼센테이지 보시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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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게 어딜까요? 경기도권이에요. 근데 운정고예요. 거긴 나왔나요? 아, 그래요? 내가 안 나왔구나. 아, 그랬군요. 저 좀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아, 나왔군요. 네, 봅니다. 자, 이제 파주 이제 운정고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운정고는 일단은 요번에도 의대를 할 10명대 이상을 보냈어요. 10명대 이상을 보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분위기가 대단할 거예요. 대단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운정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은 내 아이를 조금 파악을 먼저 해볼게요. 운정고가 내 아이한테 좋으려면 내 아이가 운정고에 가서 1등급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 제껴야 돼요. 근데 참고로 파주의 운정고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도권에서 잘한다는 애들은 다 몰려왔을 거예요. 거기에서 1등급 받아야지 좋은 학교인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내가 갔는데 1등급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나한테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원서를 쓸 때 등급이 더 중요해요, 점수가.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향동고를 조금 볼게요. 아까 향동고는 이것보다 퍼센트가 낮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0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운정고 가서 1등급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향동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는 게 조금 더 수월할까요? 향동고등학교가 좀 더 수월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는 아이들의 성격이 조금 나와야 돼요. 만약에 내 아이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내일 시험인데 친구가 자꾸 꼬셔요. 마라탕을 먹자. 먹고 가자. 하면 아 이거 해야 하는데 넘어가요. 그러면 향동고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면. 근데 이제 아니야 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끝나고 그럼 먹을게. 이게 조금 기준이 섰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면 일단은 향동고도 나쁘진 않죠. 왜냐면 파주 운정고보다 1등급 받기 조금 더 쉬우니까.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학교를 선정할 때도 뭐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 맞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쨌든 우리는 수시로 갈 건데 수시라고 하는 거는 생활기록부로 전체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국영수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맞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아이는 솔직히 다 똑똑해 보이잖아. 저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인 평가를 일단 보고 나서 까서 가는 게 좋아요. 가서 전학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전학을 가요? 그래서 그 전에 시험을 먼저 봐서 갈 수 있을까? 걔도 가도 괜찮을까? 이게 조금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왼쪽 표는 일단 절대평가입니다. 중학교. 근데 중학교 성적이
생활기록부의 성적이 일단은 대학에 미치지는 않죠. 제출은 안 하니까. 하지만 뭐 잘은 해야 되겠죠? 고등학교의 이 전제니까.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고등학교를 조금 갈게요. 이유는 이제 제 아이도 이제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에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일단은 평균치는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최종은 뭐예요? 직업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 좋은 대학교와 그 다음에 과를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희망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시면 지금 왼쪽은 절대평가죠. 오른쪽 잠깐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고1 제외하고 고2, 고3은 9등급제예요. 보시면. 그래서 그 1등급이 4%. 그래서 100명에서 4등은 들어야 1등급을 받겠죠. 내려가서 2등급은 뭐예요? 11등까지. 이게 현재 9등급제예요. 근데 고1부터는 바뀌었어요. 보시면 고1부터는 바뀌었는데 5등급제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설명드릴게요. 현재 9등급인데요. 5등급으로 일단은 좀 줄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1등급이 인원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싸! 인데 또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에서 1등급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더 뽑을까요? 아니요, 뽑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을 조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1에서 9등급이 되는데 얘가 5등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에서 2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신 변별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보시면 왜냐면 파이가 너무 넓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게 내신이 조금 변별력이 없네. 그럼 내신을 조금 더 신뢰하지 않겠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자 평가인데 이건 잠깐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이건 제가 넘어갔다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변별력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거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자 보시면 자 요거는 성적표인데 요 성적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표인데요. 지금 중학교 올라가시면 빨간색은 없어요. 빨간색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등급이 있겠죠. A등급, 2등급이든지 들어가게 돼 있을 거고요. 일단 현재 보시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빨간색이 없는 건 중학교예요. 차이점 뭐냐면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표준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등수가 나와 있고 100분위가 나와 있어. 100분위는 100이 제일 위고 밑에 0이 제일 낮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으로 변화됐다는 점. 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내신은 5등급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아까 빨간색 보였다 그랬죠? 고2, 고3 표준 편차가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고1부터는 안 나와요. 표준 편차가 뭐냐면 평균에서 모든 아이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나오고요. 만약에 그 숫자가 뭐 20%나 30%가 넘어요. 그러면 점수가 높은 아이와 밑에 있는 아이가 되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 표준 편차가 숫자가 커버리면 이건 학교가 분위기가 조금 흐린 거예요. 다시 얘기해 면역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서울이지만 은평구를 조금 보면 은평구에 대성고가 있어요. 그리고 예일여고가 탑이거든요. 거기는 표준 편차 탑인 학교예요. 일반고지만 9%예요. 근데 거의 보통은 20에 30% 언저리입니다. 자, 어쨌든 고1 올라가면 표준 편차는 안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5등급제가 됐고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 분위기를 볼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다시 결론 얘기하면 내신 변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신이 기준이 아닐 거예요. 물론 보긴 보겠지만. 자, 수능으로 잠깐만 넘어갑니다. 수능은 문과 수능, 문과 이과가 수능이 공통됐어요.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공통됐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고3, 고2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즉슨 영어는 하나밖에 없지만 국어도 선택, 수학도 선택하죠. 하지만 고1부터는 시험지가 딱 하나예요. 오로지 딱 하나. 이걸로 아이들이 다 판단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은 학교마다 다 시험지가 달라요. 고등학교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되게 쉬울 거고 어떤 학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즉슨 하나고를 예를 들게요. 하나고는 이제 전국구 자사고죠. 서울대를 많이 배출하고 순위에도 항상 있는 학교예요. 그럼 이 하나고가 내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 하나고와 향동고를 보면 일단 시험 문제는 누가 더 어렵죠? 하나고가 더 어렵죠. 하지만 블라인드 이거라서 학교를 알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그리고 표준 편차도 안 나와요. 점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 것이냐. 대학의 주 목적은 뭐예요? 똑똑한 애들을 뽑고 싶어요. 근데 학교를 몰라. 그러면 대학에서는 수능을 더 볼 거예요. 수능 점수를 더 볼 거고 이게 조금 더 기준이 될 거예요. 이유는 내신은 알 수가 없고 표준 편차 안 나오고 수능을 시험지 딱 하나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수능이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수능을 해야 돼요. 수능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 전은 달랐겠지만. 자, 선택 과목 가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 뭐냐면 고교 선택제라고 들어봤죠? 고교 선택은 일단 어떤 거냐면 원래 그 전에는 저희 때 똑같죠? 시간표가 내려오죠. 그리고 반마다 시간표가 다르죠. 그래서 그 반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죠. 그렇죠? 하지만 고교 선택은 다르죠. 고교 선택은 고1은 공통이라서 그냥 다 똑같아요. 시간표 내려와서 그냥 봐요. 시간표 내려오면 그 수업 들어요. 하지만 고2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조사를 해요. 설문조사. 무슨 과목 듣고 싶어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개설을 할 건데 고2 때부터는 아이들마다 선택하는 거에 강의실로 가요. 아이들이 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아이들이 수업하는 게 다 다를 거고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왜 다르게 하냐면 이유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그 대학교의 학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또 간파가 있죠. 선택 과목이고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상대평가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확률과 통계라는 그 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웬걸? 우리 학교 1, 2, 3등이 다 들어갔어. 그리고 원래 전교는 100이에요. 100등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 100인 아이들의 확률과 통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몇 명밖에 안 들어갈 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몇 명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등급 더 받기가 어려울 거고 근데 그 반에 1, 2, 3등 다 들어갔어. 그럼 난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에서 5등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쨌든 인서울 찍으려면 1등급은 가야 돼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 과목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모든 애들이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내신을 1등급 찍는 건 맞지만 선택 과목은 아마 1등급 받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간판을 찍고 가야 돼요.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만약에 1등급 해야지만은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수시로 간다고 했을 때 수시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예를 들면 이제 입결이란 게 나와요. 나중에 입결은 뭐냐면 입학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결과치에 예를 들면 1등급이 30% 컷이 있고 70% 컷이 있어요. 근데 이제 30%는 거의 앞자리잖아요. 1, 2등급이 찍을 거고 뒤에 70% 컷은 4등급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 수능 최저가 걸렸을 거고 아니면 생기부가 되게 좋았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을 일단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완전 베스트는 아니고 내가 내신이 조금 떨어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떨어질 수 있으면 그럼 우리 뭐 할 거냐면 생기부를 되게 잘 만들어야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거는 가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오셨잖아요. 안 오신 분들도 더 많아요. 근데 저희 때는, 제 때는 솔직히 엄마 아빠 신경 안 썼거든요. 그냥 안 씻어. 안 써도 됐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해야 하지만 가는 거지만 일단 아이들이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원을 따라다니던가 아니면 학원이랑 컨택을 되게 많이 하던가 그리고 부모님이 챙겨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학원 가에 있지만 그리고 여기 장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다 해요? 그건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려면 일단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컨택을 해, 어떤 부모님이 그럼 어쨌든 한 번 더 가겠죠. 걔가 아, 맞네. 그래 얘를 조금 덜 해줬네. 그럼 조금 컨택 더 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아이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성적만 하면 돼요. 그래 이렇게 하고 해야 할 시간표나 해야 할 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적세적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과 학원이 조금 어우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연결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이제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전화하는 걸 되게 뭐라 하죠? 약간 좀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세요. 거의. 근데 솔직히 따지면 일단은 뭐 미안할 수 있어. 당연히 미안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자식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 정도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일단은 깔고 전화하는 거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깔고. 그러면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신경 쓰게 되고. 여튼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대학은 뒤에 가서 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봅니다. 자, 일단은 대학의 입장, 우리의 입장, 고교 준비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향동고등학교 시험 범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문항수는 비슷해요. 향동중학교랑. 그리고 시험 범위를 잠깐 볼 건데 시험 범위는 향동중학교랑 똑같아요. 두 과밖에 안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이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과에 중학교에 두 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달라요. 지문 길이가. 그래서 두 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죠.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즉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만 늘어날까요? 과목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 다 늘어나요. 양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힘들어요. 너무 많아. 이거 왜? 다 그러거든요. 근데 미래를 봤었을 땐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 머리 자체 사이즈를 늘려야 돼요. 늘려야 돼요. 근데 암기가 힘들어하는 아이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근데 언제 시작하는 것과 그 전에 얼마나 했던지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훈련밖에 없어요. 훈련. 만약에 어떤 아이가 뭐 처음부터 어떻게 많이 했겠어요. 1 했다가 2 하고 그 다음에 했다가 3 하고 애가 또 너무 힘들어. 그럼 잠깐만 조금 빼고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왜냐면 고등학교는 양을 줄이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대학의 등급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시면은 자 1등급. 일단 이거는 9등급제에서 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5등급제는 안 나와서 자 9등급 전제하에 스카이가 제일 1위고요. 밑에가 서성안이고 그 다음 개가 중경외시, 그 다음 동국, 홍숙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라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좀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아마 다 들어보신 학교이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네. 자, 보실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이거 한 건 뭐냐면, 일단, 향동고등학교가 됐죠. 향동고등학교인데, 일단 중학교 향동고등학교의 단점은 뭐냐? 향동초, 향동중, 향동고. 끝이에요. 여기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쟁하는 아이들과 내가 본 시야는 그 학교가 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은 모든 아이들이 경쟁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영재고가 있죠. 과학고가 있고. 그리고 전국자사고, 광역자사고, 외고, 일반고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일반고가 1부터 5까지 있죠. 이게 왜 나눠져 있냐면 일반고이더 하더라도 자사고 같은 일반고가 있고 아니면 정말 일반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은평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일여고는 일반고예요. 공립입니다. 공립인데 사립처럼 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겠죠. 대성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사고였지만 지금 일반고예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항동고는 생긴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넘어갑니다. 고교 학점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가 자, 고1인데 잠깐 밑에 잠깐만 내려갈게요. 자, 요게 핵심이죠. 논서술형 평가 확대예요. 그래서 중3이 조금 걱정된다는 거예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서술형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확대가 됐다는 건 점수가 조금 커졌거나 아니면 문제 양이 좀 많거나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점수가 커진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향동중학교도 한 문제는 7점 이러는 거 보니까 점수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중3은 조금 걱정돼요. 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과목을 다.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이제 파란색은 이건 뭐냐면 이제 수능 볼 거잖아요. 그 지금 현재 수능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선택이에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수학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래 선택하는 거 있지만 현재 이제 고1 밑에는 파란색은 다 똑같이 봅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시험지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선택 보이시죠? 이거는 고2 때부터 선택해요. 일반 진로 융합이 있어요. 이거는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로를 생각하고 과를 생각해서 맞춰야 돼요. 근데 고1은 괜찮아요. 고1은 안 맞춰도 돼요. 근데 하지만 고2, 고3은 맞춰야 돼요. 이거는 집에 가서 보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융합이 없어요. 융합이 하나 더 개설됐거든요. 더 개설됐다는 거는 선택 과목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거면 우리는 수시로 갈 거거든요. 수시는 생활기록부를 다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과목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잘 선택을 해야죠. 맞춰서. 자, 갑니다.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문이 있죠. 수시하고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는 생활기록부, 즉슨 학교에서 생활하는 걸 내는 거고요. 정시는 뭐죠? 수능을 보는 거죠. 수능은 언제 봐요? 수능 언제 보죠? 고3 11월에 보죠. 그렇죠? 그 전에는 뭐를 봅니까? 모의고사를 보죠. 그렇죠? 그리고 수시는 보시면 내신만 보는 교과가 있고요. 내신은 뭐예요? 중간기말, 수행평가. 그거. 생활기록부 종합은 뭐냐면 전체를 보죠. 전체를 본다는 건 뭐예요? 내신도 보고 내가 생활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글을 써주거든요. 그거 다 보는 거죠. 그다음에 논술은 제외를 할게요. 저희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2028. 즉슨 현재 고1 애들이 이제 2028년도에 대학을 가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갈 건지.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능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아이들마다 시험지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내신 좀 잘 받아야 되겠죠? 수능은 시험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많이 볼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이들의 수능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수능은 언제부터 볼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26일 정해졌어요. 올해는. 2025년도 3월 26일 날 보거든요. 처음 모의고사를 보죠.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중학생들은 다 수능을 보죠. 올해부터 작년 겨울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는데 아이들이 처음 입이 대빨 나왔어요. 왜 봐요? 왜 봐요 이거를? 저 아닌데요?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수능이 어차피 강화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하면 솔직히 저도 편하거든요. 말썽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야 득이에요. 나중에 발목 안 잡히려면. 자, 보시면 우리 아이들 좀 갈게요. 자, 모의고사 보는 날은 하루 종일 시험 보죠. 보시면 입실은 8시까지. 그 다음에 8시 40분에 시험 봐요. 수학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보기 전에 점심 먹습니다. 중식 먹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졸리거든요. 졸린데 영어 봐요. 그리고 쭉 봐서 몇 시에 끝나요? 5시 45분에 끝나요. 애들 죽을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할 수 없잖아요. 이 시험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한날 1시에. 그러면 이거를 3월 26일에 볼 거거든요. 현재 25년도에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훈련 안 된 애들은 정말 피토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 해봐야 돼요. 이런 거를. 근데 저희 아이들 다 보여줬거든요. 지금 저희 중학생 다 교육시켰잖아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피할 수 없구나.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수시하고 정시가 있다 그랬죠. 수시는 저희가 9월에 합니다. 근데 9월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고1 1학기 2학기, 고2 1학기 2학기, 고3 1학기가 언제 끝나요? 8월 말에 끝나요. 그러면 고2 때, 고3 2학기 때는 성적이 안 들어가요, 수시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고1 중간기말, 중간기말, 고2 중간기말, 중간기말, 고3 중간기말 10번이면 끝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10번으로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정시는 언제 하냐면 그냥 수능 다 보고 나서 12월 31일 날. 자, 갑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지역균형이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게 되면 아이들이 뭐를 보는지를 조금 볼 건데, 자, 일단 1단계를 일단 먼저 뽑습니다. 서류를 다 봤죠. 그런 다음에 성적과 면접을 보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무엇이냐? 면접이 뭡니까? 면접이 뭐예요? 학생 1명 앉혀놓고 교수 3명 앉혀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종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솔직히 고등학교에서도 물어보잖아요. 카페에 향동고등학교 입결이 어떻게 되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잘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서류를 막 이렇게 막 써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물어봐요. 너 이거 정말 했어? 활동 이거 했네? 책 읽었네? 어땠어?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제 약하게 했는데 휘황찬란하게 글을 썼으면 티가 나죠, 아이들이. 티가 어떻게 안 나겠어요. 3명이 앉아있고 한 마리 렌즈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안 되죠. 그리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앞에서 모든 어떤 거이도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는 걸 키워줘야 돼요. 근데 면접이 왜 들어갔냐? 원래 면접이 안 들어갔거든요. 이유는 내신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은 똑똑한 애들을 데려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신은 못 보겠어. 그러면 오케이, 면접 아니면 수능을 조금 강화할게. 면접 보자.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올해거든요. 자, 수능 최저를 잠깐만 갈게요. 지금 제가 아까 수시라고 했지만, 자, 수시는 원래는 그 생활 기록부만 봤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수능도 다 들어가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내신, 생활기록부 선생님한테 말 잘 들어야 되죠. 수능도 해야 돼요. 수능도. 다 봅니다. 보시면 4개 영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맨 하단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3개를 뽑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활기록부잖아요. 수시잖아요. 어쨌든 내신은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수능은 4개 중에서 3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 빼도 되죠, 이거는. 수능은 머리 싸움이에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왜 다 잘해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신은 다 잘해야 돼요. 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수학 못해? 수학 빼? 국어, 영어, 탐구 맞추면 되죠. 왜 3개만 보니까. 다 할 필요 없어요. 왜 다 합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이거를 아이들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알려줘야죠, 이거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 시간에 딴 거 하라고. 자, 학생 생활기록부 이게 종합인데요. 보시면 얘는 이제 그게 없네요. 보시면 면접 보죠. 수능 최저 보죠. 연대 가겠습니다. 연대는 일단은 연대 보시면 서류 평가, 면접, 수능 최저 다 보죠.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종합은 없네요. 수능을. 하지만 면접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면접이랑 수능은 다 챙기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면접 볼 때 조금 서류를 뭘 물어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일단 제시월 면접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줘요. 공부해서 와. 시간 줄게. 우리 면접은 15분 안에 볼게. 이걸 줘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과를 신청할 거잖아요. 그 과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달라질 거고요. 그 들어가는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교수님이 달라질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하면 표기를 하시겠죠. 그렇게. 넘어가서 수능 등급 똑같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거 적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왜 다 잘렸네요. 자, 일단, 왼쪽 보시면 자, 선수죠? 학생이,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공부, 공부, 공부. 자, 부모님은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감독해야 되죠. 핸드폰, 잠자기 전에 핸드폰. 핸드폰 내놔. 이제 감독하시는 그 하루에 아이들이 뭘 했는지. 일단은 학원에 잘 갔고, 지각을 했는지, 숙제 잘 했는지, 이거 판단하시고. 자, 하시면 될 거겠습니다. 어쨌든 팀워크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혼자 안 되죠. 아이들 혼자 어떻게 맡깁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혼자 달려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셔야죠. 그리고 여기엔 또 뭐가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 대부분 선생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선생님 있어요. 그 선생님 진짜 있어요. 근데 얘기하죠. 근데 그 선생님 손끝에 너의 인생이 달려있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렴. 인사가 짱이다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정말 갑이죠. 중학생은 뭐 근데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뭐 중학생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중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되게 잘해 인사 잘하고 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하지만 애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인사를 되게 잘해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사거든요. 인사, 눈 마주치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하면 먼저 가더라고요, 아이가. 학교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할 거잖아요. 몇백 명을 하는데 인사. 멀리 있어요? 달려가서 인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누가 안 이뻐하겠어요?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네, 부모님이 할 일은 제가 적었고요. 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고 이제 아직은 보지 않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 있는 저의 이제 희망사항인데 아직 부모님도 제가 설득 중이어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국영수 시험을 모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 저희 중학생들은 수능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도 받았는데 일단은 솔직히 영어만 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국영수가 메인이고 국영수 모의고사를 한 번 보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대략으로 해서 한 5년 뒤일 거 아닙니까? 혹은 4년 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점핑하는 거를 봐서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을 한번 봐서 엉덩이 힘을 길러보고 나서 대학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건 제가 설득 중이에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좀 이게 커서 요거는 설득 중이고 요거는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로는 희망학과랑 희망학교는 제가 조사는 했었잖아요. 그건 아이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목이 좀 다 비슷해요. 뭐를 싫어하냐면 사회 역사를 되게 싫어해요. 한국사 되게 싫어해요. 이게 가장 싫어하더라고요. 외워야 되고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야 거기는. 내가 살아보지도 못한 나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조금 어려워했는데 그 전에 조금 이걸 학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싫어하고 그리고 조금 공통된 직업은 많이 보이는 게 유튜버가 조금 있더라고요. 유튜버? 게임 유튜버 있는데 알겠다. 게임 유튜버구나. 자, 맨 밑에 하단 보시면 아이와 소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이랑 부모님이랑 관계 좋은 거를 저도 지향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걸 잠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가 정말 좋으셔야 돼요 하는데 일단 이게 있죠. 아이가 만약에 뭘 안 하고 싶어. 만약에 숙제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저는 알려주잖아요. 항상 알려주는데 이제 숙제 안 했어? 괜찮아.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사이가 좋은 게 이제 기본 베이스라서. 근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안 했어? 왜 안 했어? 이유가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조금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만약 숙제 안 했어.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찾아가는 거를 하면은 조금 더 저도 하는데 조금 지도가 편할 것 같아요. 하고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저 최근에 한 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 플래너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플래너는 지금 현재 초6부터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쓴 애들도 있고 안 쓴 애들도 있는데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제가 이제 써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중학생들 특히 여자애들도 잘 챙기는 애들도 있지만 여자애 좀 더 챙기고 남자애들보다 단점이 뭐냐면 이제 이걸 안 썼을 때는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올 때 숙제를 안 해온 경우도 있잖아요. 물어보면 시간이 없대요. 아 그래?
시간이 없었겠죠, 당연히. 바빴구나 했는데 플래너를 제가 쓰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나오잖아요. 웬일이야? 취침, 쇼핑, 놀기. 아, 시간이 없었어? 그래? 정말? 아, 이래서 시간이 없구나. 그랬구나. 이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왜냐면 이건 증거가 되잖아요. 저 좀 증거 찾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증거 있다 보니까 숙제가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해보자 친구야 하거든요. 플래너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플래너는 일단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일단 저희 아이들 이제 이거를 왜 했냐면 지금 이건 중학생들만 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문을 볼 때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죠. 한글.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관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관대하다. 이게 나왔거든요. 지문의 그 단어의 뜻이. 그래서 얘들한테 걔네 반이 중1, 2였어요. 관대하다야. 관대하다가 뭘까? 이 사람의 관대가 뭘까? 관대하다가 뭐야? 그러더니 한 남자애가 관대하다가 이제 다른 말로 너그럽다인데 너그럽다잖아요. 관대하다가 뭘까? 현재 중1 된 남자예요. 관대하다요? 관이 큰 거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이들이 잘 몰라요. 단어를 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을까요? 단어를 알면 아이들이 그 모든 과목에 공부하는 게 조금 이해도가 조금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과목은 다 못하고 일단은 지금 방학이 끝났고 이제 개학은 한 시기 때문에 개학까지 하려면 애들이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중지. 이거는 방학 때 했던 것 같아요. 1월 달은 안 했던 것 같고 2월이 했던 것 같아요. 2월 달부터? 제가 정확한 우연히 잘 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잘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참 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싫어했어요. 무슨 한자를 왜 해요? 저번엔 독서를 시키더니. 해야 된단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넘기면 저희가 다 끝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한문한 거랑 플래너가 적혀져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 연도에 해서 문법 클리닉을 시작하게 됐어요. 문법 클리닉이라고 하는 건 문법을 하고 나서 이제 보니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어하고 문법이 제일 시작이거든요. 근데 문법을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문법을 풀어가지고 오면 이게 왜 정답이 이거 모르죠. 문법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들을 배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채점하고 그다음 클리닉 반으로 다 배치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만약에 얘가 빨리 끝나면 넘어가면 테스트 보고 그러나서 여기 사람이 만약에 테스트 먼저 갔다가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문법 클리닉은 일단은 보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을 건데 저희 초등부 학사 일정이 있어요, 어머니. 보시면 여기 추가가 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학교 투어를 했는데 작년에 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중학생들은 고대를 갈 거고요. 왜냐면 저번에 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학년들은 이제 VJ6가 4시 반이거든요. 재원이 있는 반. 그 반은 작년에 연대를 갔기 때문에 이번에 고대를 넘어갑니다. 자, VJ5 반이 있어요. VJ5 반은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반은 연대를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투어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그거 투어는 일단은 이제 3월 달에 신청받아서 4월 달에 갈 건데 이거 제가 조금 고민 중이에요. 작년에는 제가 제 차로 이제 한 4주차 계속 갔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민 중이 선착순으로 해서 이렇게 받을 건지 아니면 차량을 하나 빌려서 갈 건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가긴 갈 건데. 버스를 타고 연대 버스요? 아니요. 어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여기에 있어요? 있어요. 저희 두산 아파트 쪽에 772편 있어요.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번에 가시면 금방 가는데. 그래요? 네. 연대는 그럼 네, 가능하겠다. 네. 그래요? 7728. 오는 것도 그럼 똑같이 7728이에요? 몰랐어요? 네, 한 번에 가요. 금방 가요. 그래요? 네. 몰랐네. 고대는 없죠? 고대는 좀 진짜. 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가면 다음에 서울대 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차차 고민해보자 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서 결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이제 기본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일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네. 대학교 투어하는 게 아이들한테 자극이 많이 되나요? 어머니 되죠. 예를 들게요. 현재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들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은 되게 좋아요. 왜요? 학교 빠지니까요. 학교 빠지거든요. 그날은. 제가 토요일 주말은 안 가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말은 일단은 수업이 없죠. 저의 목적은 수업하는 날에 연대 학생들이 있는 거기를 가고 싶고 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교실에. 그것도 보여주고 싶거든요. 토요일 날 가면은 편하긴 하지만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약화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평일로 잡았고요. 일단은 이제 예를 들면 남자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남자아이인데 그 남자아이가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해요. 저는 작년에 처음이어가지고 기대 솔직히 안 했었거든요. 모든 아이들 다. 근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는 사진을 찍더라고요. 갑자기. 뭐 찍고 그래서 뭐해? 사진 찍는데 그래? 근데 거기 노천극장이 있잖아요. 노천극장에 올라가서 막 뛰더니 거기 동영상을 막 찍는 거예요. 그 아이 혼자 막 찍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어머님이랑 한번 통화했어요. 연대면 갔다 왔는데 근데 어머니 마침 저한테 또 얘기하시는 말이 근데 어쨌든 저 아이가 갑자기 연대를 가고 싶대요, 선생님. 왜요, 갑자기? 네. 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갔다 와서 뭐가 좀 달라졌는데 갑자기 그 학교가 너무 가고 싶고 거기 잠바를 하나 사고 싶어. 잠바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이가 저한테 표현하는 게 조금 강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거기 가면 키링을 사거든요, 아이들이. 연대 키링을 사거나 아니면 연대 펜을 사요. 거기에 굿즈가 있으니까. 그걸 사면 좀 달고 다녀요, 이렇게. 그럼 좀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VJ5 반도 제가 다 공표를 했거든요. 너네도 간다, 이제. 너네 첫 스타트다. 했더니, 작년에 VJ6였던 윤우가 키링을 달고 다니거든요. 그걸 딱 보더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했더니 이거 작년에 이 오빠가 갔다 와는 샀어. 그래요? 이게 있더라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이번에 고대를 갈 거잖아요. 달라지죠, 좀. 연대와 고대는 다르고 일단 색깔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보고 또 그 아이들은 또 생각하죠. 다음에 서울대 가나? 또 서울대 가고. 일단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귀찮긴 한데 한편으로는 근데 저는 일단 학원에 지향하는 자체가 저는 대학이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교육을 하잖아요. 똑같이 교육을 하거든요. 처음엔 아이들이 이제 침 흘려요.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되게 많이 들은 중3 되는 혹은 중2 되는 아이들은 수시 정시 어머님들보다 더 많이 할걸요. 되게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 들으면 저 종이 똑같이 줘요. 어떤 애들은 우연히 같은 스타일 메모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소중하게도 다룬답니다. 저는 되게 뿌듯하죠. 내가 이런 맛에 이런 걸 하지. 되게 뿌듯해요. 물론 집에 가서 버릴 수 있죠. 하지만 그 모습, 남자아이가 일단 그래요.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니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봐줘도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